그 화폐가? 예, 예. 그 화폐뿐 아니고 중국에서 유행했던 그 점을 쳤던 복골이 또 나왔죠. 예. 예, 복골이 다량으로 출토됐는데요. 예. 그런 화폐라든지 복골이라든지 또는 뭐 토기의 제작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바로 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문화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생각되는데 그게 어디로 통해서 들었냐면 바로 바다를 통해서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 화폐인 화천의 출토. 이로 미루어 마하는 이미 1세기에 중국과 왕래했던 것이다. 그것은 곧 해상교류였다. 함께 출토된 낚싯바늘은 원양어업용, 그만큼 바다에 익숙했다. 기록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진서에 마한의 신미국과 20여국이 282년에 중국에 사신을 보냈다고 한다. 이들은 영산강 유역의 소국들로 추정되고 있다. 영산강 유역을 비롯해 마한 세력이 원거리 항해를 했던 또 다른 증거가 부안에서 발견됐다. 이곳 변산반도 돌출 부위 절벽 위에 바다를 향해 수성당이 서 있다. 최근까지 해신제를 지내던 곳이다. 수성당 뒷편은 평지다. 바로 여기에서 고대 해신제를 지냈던 제사터가 발굴됐다. 예, 여기 불편한 곳입니다. 출토된 유물들로 볼 때는 백제 유물도 있고요. 예. 그리고 마한 시대의 유물도 일부 보이고, 그리고 일본 유물, 가야 유물들까지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이나 가야와 교류 관계를 또 알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제사를 지는 그런 흔적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말 모양의 토제품은 해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었을 것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론 3세기 마한의 토기가 있다. 이 밖에 중국 도자기와 일본에서 출토된 바 있는 제사용 석제품들도 있었다. 고대엔 배들이 연안을 따라 항해했고 기항제에선 이렇듯 해신제를 지냈던 것이다. 당시의 항로가 삼국지 외인조에 기록돼 있다. 한사군의 하나였던 대방에서 출발, 마한과 가야를 거쳐 외에 이르는 해로가 있었다. 지도로 작성하면 서해와 남해를 통과하는 연안 항로가 만들어진다. 서해와 남해라고 하는 곳은 마치 서양의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을 일으키게 했던 그 근거가 되는 하나의 그 지중해와 또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다. 말하자면 중국 대륙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해로의 대단히 중요한 그 위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 서해와 남해인데 그 꼭지점에 해당되는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서남해안 영산강 유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대 항로의 요충지였을 영산강 유역. 그들의 원거리 항해용 선박은 어떤 것이었을까? 당시 한반도의 선박은 배 모양 토기로 남아있다. 대개가 통나무배 형태의 노거리가 있다. 하지만 노만으론 원거리 항해를 할 수 없다. 물론 당시의 항해술이라고 하는 것이 해류의 흐름이라든가 바람의 조건 또는 배의 성능 또는 항해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평가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길이겠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그 저희 배 모양 토기에서 나타나는 흔적 중에는 선미 부분에 당시에 그 배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를 꽂았던 흔적도 일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비록 배 안에는 돛대를 세웠던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아주 그 원시적 형태의 바람을 받을 수 있는 원시적 형태의 돛을 혹시 달았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노고리와 키를 꽂았던 자리가 있는 이것을 토대로 고대 선박을 영상 복원해봤다. 배 앞뒤쪽은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치켜 올려져 있다. 옆쪽에 매단 여러 개의 노는 물살을 가르고 배 후미의 키는 물기를 잡는다. 그리고 돛은 바람을 받아 속력을 높인다. 고대 영산강 유역은 이런 배를 타고 멀리 중국과 일본을 오갔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한 사회, 특히 영산강 유역에서는 이런 배를 타고 활발히 대외 교류를 했을 만큼 꽤 성숙된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다 개척에 있어서는 늘 노력을 해왔고, 또 역사상 이런 노력을 했던 시점을 찾을 때는 꼭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미 그 이전에 우리의 해상활동은 일본과 중국을 오갈 수 있을 만큼 수준급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북아 해상의 요충지이자 또 비옥한 곡창지대였던 이 영산강 유역을 백제는 욕심을 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한의 마지막 근거지인 영산강 유역은 언제 백제의 복속이 됐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아파트 고분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금동신발이 출토된 96석실입니다. 이때 봉분이 만들어졌고 그 뒤로 새로운 석실이 대거 들어서게 됩니다. 이미 기존에 이 만들어진 봉분의 경사면을 파내고 만들었다고 해서 일면 지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쪽면에 있는 이 석실들도 그와 비슷한 방식인데 시기는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초까지. 내부를 한번 볼까요? 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새로운 석실들은 이 돌을 잘 다듬어서 만든 판석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식과 판석조라는 점, 이것은 같은 시기 그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의 석실분들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백제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은으로 만든 관식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백제 관인계급엔 16품이 있는데 6품 이상은 은제 관식을 단 관모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엔 백제의 지방관이 있었던 거죠. 영산강 유역이 언제 백제의 복속이 됐는지 그 명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아마 6세기 중반에 그 백제의 정치적으로 통합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산강 유역의 경제력과 문화 그리고 해상 능력이 백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런 아파트 고분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 의문이 풀어졌습니다. 그것은 후기 마한에서 백제로 넘어가는 시기에 조성됐기 때문이고, 비록 정치 체제는 변했어도 토착 세력은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분을 통해서 고대 영산강 유역에 있던 사람들이 훌륭한 문화를 이루고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